네, 안녕하세요.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수요 특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두 문제 시간이 약간 촉박할 것 같아서 다음 주 2월 2일이 그 연휴기 때문에 그것을 땡겨서 오늘 연속해서 두 번 정도 강의를 해서 천천히 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우리 VIP 분들은 100% 합격을 제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말 정도 돼서 자신이 없다 하면 4월 초에 저한테 반드시 문자를 주셔야 합격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VIP 분들은 특히 문제도 카톡에다가 녹음을 해서 다니시면서 항상 문제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 패턴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도 자기 목소리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고추 같으면 잔경피병자, 그래서 잔존보험가입금은 얼마,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손으로 써야 되지만 이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동하고 운전하실 때 계속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는 만남도 다른 어떤 중요한 일도 다 미루시고 오직 공부에 올인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카카오톡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자기 목소리도 녹음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셔 가지고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강좌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오늘 했던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오죠? 나오면 아랫부분에 보면 공유라고 나오면 공유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 나에게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바로 보내버리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자기한테 보냈기 때문에 가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밑에다가 이제 글자를 자기한테 보내세요. 고추보험금에서 보내세요. 고추보험금, 보험금. 이렇게 해서 탁 치면 고추보험금, 녹음하고 난 뒤에 고추보험금, 이때부터 내 목소리로 이해됐던 걸 다시 요약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1과목은 3분 정도를 계속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제목 쓰고 녹음하고 또 다 알면 또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2과목 이게 수요 특강 같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도 녹음하세요. 자, 이제 녹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녹음하냐 하면 기종이랑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배우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 녹음 이렇게 합니다. 고추 문제 녹음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800만원, 경과 비율은 얼마 그렇게 해서 구하시오. 잠시 쉬었다가 녹음을 다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잔경피 병자에서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기로 합니다. 보내기. 나한테 보내기로 해서 내가 보면 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녹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추 문제 녹음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800만원, 경과 비율은 얼마?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잠시 스톱도 할 수 있고 또 틀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합격에 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타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과목, 2과목 그리고 문제까지도 녹음을 해서 완전히 그 패턴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빠르게 풀 수 있고 착오가 없다는 거죠. 개념 문제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보여요. 한 단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다 보면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됐다가 또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뛰어넘으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도 두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공부했던 거하고 약간은 상이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완전히 저 문제는 저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VIP 분들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지금 또 계산을 할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를 풀어서 전체를 푸는 방법이 있고 한꺼번에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꺼번에 풀어요. 그래서 시험 7회 시험 합격할 때도 저는 한꺼번에 다 푸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점수가 15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평, 조, 단, 수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문제 딱 나왔으면 한꺼번에 다 푸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식을 복잡해도 다 쓰면 됩니다. 왜? 그 식에서 다 나타내 주고 계산 답을 쓸 때는 옆에다가 이면지를 주기 때문에 그 이면지에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웬만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답안지에다 바로 쓰고 틀리면 두 줄 끄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지에다가 답안지에다가 잘못된 거는 두 줄로 끄면 돼요. 그리고 전체를 삭제할 때는 곱표를 하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퍼펙트하게 점수를 정확하게 출제자들이 그리고 채점자들이 채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시고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오늘도 문제 풀 때 제가 왜 두 문제를 가지고 다 할까 그러다가 시간을 나누느냐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도록 나는 한꺼번에 푸는 길을 저는 한 80% 이상은 그렇게 풀어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20% 분들 도저히 내는 안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적으로는 한 문제 푸는데 2,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걸 택해라. 전혀 문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추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고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16번 이제 다 아시죠? 이 과목의 15점 문제 16번. 다음은 종합비염 생산비 보장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6회 나왔어요. 6회니까 2020년에 나왔고 15점짜리죠. 당연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조건 1, 잔존 보험 가입 금액 딱 나오잖아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86만원. 좋아요. 그리고 가입 면적과 재배 면적은 대부분 동일해요. 근데 틀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음 문제에서, 딸기 문제에서 가입 면적과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달라. 그럴 때는 재배 면적 우선이에요. 왜? 실제로 조사한 것이 우리가 재배 면적이고 실제로 1000m 제곱이지만 재배하는 게 800m로 가입을 했다면 그게 재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도 주었습니다. 3%형과 5%형인데 5%를 주었고 표준 생장 일수를 100일로 주었습니다. 이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표준 생장 일수는 100일이다. 완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주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생산수 100일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고추에서 55.7% 이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뀌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바뀐 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일이 언제다. 그 다음에 조건 2를 한번 보겠죠. 조건 2. 개 종류 한 해일 때가 문제 내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방법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개편되고 난 뒤에 4월달 이후에 보실 때 유심히 보면 한해 가물 한자죠. 그래서 가뭄 피해라고 자세하게 문제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해일 때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보험 사고 접수일. 접수는 사고일과 관계없죠. 사고 나고 난 뒤에 그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접수일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조사일은 언제다. 수학 개시, 가뭄 이후. 잘 보세요. 가뭄 이후의 첫 강우일. 가뭄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가 연속될 때, 가뭄일 때는 언제가 종료가 됐느냐, 재해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일 때는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가뭄 재해는 어제잖아요. 하루 전날이 가뭄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둘 게, 가뭄일 때는 재해가 끝나는 날인데, 가뭄일 때는 비가 내린 그 전날이 재해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상식적이죠.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수확 종료 예정일은 이렇게 해서 수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줬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산비 보장에서 피해율이라고 하는 건 대관소찰이라고 해요. 대관소찰. 그래서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손해 정도 비율과 피해 면적이라 빠졌죠. 면적,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이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을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그걸 달달달 외웠단 말이죠. 그게 손해 정도가 우리가 평가사가 이 5%인지 7%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20% 단위에서 큰 걸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을 주었다는 것은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톤을 달면 안 돼요. 이게 손해 정도라면, 손해 정도가 30%면 손해 정도 비율은 40%지만 비율이란 말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율 가우는 공식은 바로 요거잖아요.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게 주어집니다. 이게 실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주어져서 구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피해율이 30%로 하면 그 값이 29.5%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율은 30%라고 주어졌다면 30%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꼭 1년에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손해 정도 비율, 심도, 그 다친 정도, 심도가 30%라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왜 자꾸만 40%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 피해율 공식이 바로 손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주었잖아요. 그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손해 정도 준 문제는 다음 문제, 딸기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비율을 40% 적용하는 문제가 딱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위 조건에서 확인되는 1. 사고 발생 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 발생 일자로 하는 근거, 그 이유를 쓰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번 사고 발생 일자가 뭐냐? 사고 발생 일자는 가뭄, 한해일 때는 첫 강우,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2020년 8월 21일이니까
8월 19일이 사고일이 되잖아. 그래서 2020년 8월 19일 이렇게 적었는데 위에 보니까 조사일이 나온다요. 조사일을 뭐냐 하면 계약자분이 뭐 해외여행 갈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빨리 사고 접수를 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팔아먹겠다는 의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고 일자를 언제 할 거냐, 사고 일자를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접수를 8월 7일 날 했어. 그래서 조사관이 가서, 우리가 평가사가 가서 조사를 했으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 근데 마치 8월 19일 날이 확정은 됐어. 근데 미리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일이 사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줄 끄면 돼요. 이렇게 쓰고 두 줄 끄고 2020년 조사일 8월 8일 이렇게 적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적었는데 틀렸으면 두 줄 끄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그 일자 타고 근거, 요 한 근거가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가뭄, 한 해처럼 한 해, 가뭄 피해, 한 해는 첫 강우일 전날인 2020년 8월 19일이 사고일입니다. 사고일임. 그러나 조사 일자가 2020년 8월 8일이라면 그 조사일을 사고 일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데 그와 더 선행되는 거는 바로 조사 날짜구나. 그죠? 조사는 그 당시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보험금을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 농지의 가입자는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그거 상태에서 빨리, 그죠? 고추에서 따서 판매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자, 경과 비율을 구할 때 가장 우리가 지금 델리게이트한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경과 일수가 며칠이냐, 며칠에서 예를 들어서 정식일이 8월 1일인데 사고가 8월 10일이라면 이게 10-1을 해서 9일로 볼 거냐, 아니면 10-1 플러스 초입을 산출해서 11을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은 업무방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출제자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몇 분의 1, 5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이렇게 해버리면 그 51 곱하기 3분의 1로 해버리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게 과연 사고 일자가 정식일로부터 8월 1일 날 정식했다가 8월 10일 날 사고 났으면 이게 10일인지 9일인지 헷갈리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몇 분의 며칠로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단 경과 비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반에서 다음 예서 같이 구하시오. 됐죠? 그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은 아시잖아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잖아요. 위 조건 확인된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그죠?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 100일. 그 다음에 경과 비율에서 사고 날짜를 한번 보자. 그죠? 그래서 사고 날짜가 8월 8일이니까 정식일부터 경과일수가 90일이네. 90일. 딱 나오잖아. 경과일수 90일. 저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 5월 10일 날, 5월 10일부터 사고가 8월 8일이니까, 그죠? 그다음 10일부터 5월 달에 31일까지, 21일 플러스 6월 달 30일, 31일, 8월 달 8월 8일. 이렇게 하니까 60, 70, 80, 그죠? 89일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 이걸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경과일수는 90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과일수를 90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알파 값은 0.57 플러스 1 마이너스 0.57 곱하기 100분의 90일.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계산을 자꾸 생활을 하셔야 돼요. 0.57 플러스 0.57 그 다음에 델 1 마이너스 0.57 가로 닫고 곱하기 그죠? 100분의 90이니까 0.9잖아요. 90%니까 0.9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95.57%네요. 95.57% 나오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번 문제는 나오죠. 쉽죠? 정확하게 개념만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다. 그래서 95.5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시오. 보험금을 구할 때 이제 한 번에 구하느냐, 따로따로 구하느냐, 이것이 이제 부분인데, 저는 한 번에 구하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추에 잔, 경, 피, 병, 자잖아요. 병충해는 없으니까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보험금은 바로 구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금 800만원. 자, 경과 비율을 마치 2번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계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95.57% 구했어요. 잔경피, 이제 피해율은 대관소찰이라고 해서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이 30% 주어졌으니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30% 그대로. 그죠? 잔경피, 병은 없으니까 병. 나머지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이거는 800만원에서 800만원 곱하기 5%. 그죠? 요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 피, 자. 병자 됐죠? 그래서 800만원 곱하기 0.9557 곱하기 0.5 곱하기 0.3. 여기서 중요할 게는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넌 이걸 습관적으로 좀 해주세요. 넌 해주고 마이너스 800만원 40만원 하니까 746 그러면 잔존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경과비율 나왔고 피해율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네. 그죠? 모든 품목에는 미보상 비율이 있다 없다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것은 여기서 50% 곱하기 30% 곱하기 여기 빠진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줄로 꺾고 빠진 것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20%.
마이너스 800 만원 곱하기 5%. 장경피 병자에서 피해율은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손해비율. 그죠? 그래서, 피해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항상,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기억을 못했더라도 문제에서 항상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800만원 곱하기 0점도 0을 숫자를 누르는 것보다 점을 바로 가세요. 957 곱하기 0.5 곱하기 0.3 곱하기 0.8 이꼴을 하니까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800만원에서 5%니까 40만원인데 그것도 헷갈리니까 800만원 곱하기 5%가 중요합니다. 5%는 0.5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05죠. 0.05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517 4721. 만일에 2번에서 요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주지 않았더라면 이 식에서 바로 써도 돼요. 여기서 95.57% 대신에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이거 없이 쓰면 되죠. 그래서 경과 비율 여기서 57.7% 55.7% 플러스 1 마이너스 0.57 곱하기 101분의 91. 예. 요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되도록이면 자꾸 한꺼번에 푸는 걸 그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면 1번에서 5점, 5점, 5점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계산기를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에서 계산에 틀려버리면 합격자 수가 많을 경우에 틀렸다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산을 갖다가 쥐락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장경피 할 때 생산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율이다. 그 피해율에서 피해율이 없는 것, 그것은 브로콜리와 메밀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점검할 때도 들어갔나? 가입 면적했어?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들어갔나?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여기서 빠져먹을 수도 있거든요. 장경피 하도 막 급하다 보면 자기 부담을 빠뜨릴 수 있는데 자기 부담 5%. 그렇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5%를 하는구나 하는 잊어먹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막 푸는데도 시간이 요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원래 7, 8분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점검하는데도 혹시나 해서 하는데도 한 3분 정도. 그래서 10분에서 길어야 12, 3분 정도에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2월 2일 강의도 연속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이거 녹화를 또 올리고 또 조금 시간 될 때 다시 바로 오늘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